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그리고 윤여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시죠. 민주당 오늘 의총서 금투세 결론. 의원총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여러 안건들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고 금투세에 대한 내용은 아직은 정확한 소식이 전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거수로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미리 소식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유예 혹은 폐지 쪽으로 기울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와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결론 날 것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민주당이 이제 의원총회가 10시 30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과연 이제 금투세를 어떻게 될지, 일단 민주당 내 기본적인 이제 분위기는 예정대로 실시하자가 좀 우세한 그런 상황인데, 이제 주식 투자자 중심으로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당론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체적인 거는 의총에서 금투세 폐지 유예 이게 결정된다라기보다는 아마 그 지도부에 일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 당 지도부로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넘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1, 2년 정도 유예를 쪽으로 아마 기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이 끝나는 4년 후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상당 부분 좀 연기 쪽으로 지금 분위기는 잡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지금 시장,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폐지를 강력하게 희망을 하지만 전 국민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시가 조금 더 우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날지 좀 더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인 수급 안정에 대한 부분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투세가 유예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년 연말마다 고액 투자자들의 이제 연말 매도 물량 출회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보면 개선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국내 시장 자체가 금투세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한 거냐라고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와는 다르게 기업에 대한 기업 거버넌스나 아니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낮은 그런 상황인데, 금투세만 이제 유예한다고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려면 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상법 개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상법이 개정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기존의 기업과 대주주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아마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금투세 이슈가 끝난다라고 해서 단기 수급은 개선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저평가는 아마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대선이 2027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투세 이슈로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약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보다는 기업 거버넌스라든지 상법 개정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이 돼야 우리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을 갖고 계신 임순재 대표님이신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금투세 오늘 어떻게 결론 나고 주식시장 반응은 특히 또 어떨까요? 사실 지금 코스닥 제가 지금 1분봉을 보고 있는데, 사실 11시까지만 하더라도 상승세가 좀 이어지면서 775포인트. 하지만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조금씩 눌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 같은 어떤 결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주목하는 분위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기여도가 높은 섹터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코스닥 그 안에서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전지, 반도체와 관련된 섹터들의 움직임이 아무래도 이런 금투세 결론과 좀 연동돼서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좀 비공개로 전환되다 보니까 결론을 다 못 본 상황, 그런 상황에서 방송을 들어왔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최악의 경우 유지만 돼도, 그러니까 유예만 된다 하더라도 좀 시장에서는 한 통 좀 숨을 좀 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만,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시기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바로 대선이 있고 선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3년
유예. 결국 그렇게 되면 오히려 폐지가 낫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까지 좀 봐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유예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폐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는 그런 좀 심정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좀 지수 자체가 좀 상승하다 조금 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약간의 좀 이제 좀 긴장감 다시 한번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이런 민심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은 거스르긴 쉽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법과 관련된 개정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근본적인 부분이 돼야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금투세 관련된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조금 유예든 해지든 결국은 결론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민심을 좀 거스르지 않는 쪽으로 제가 볼 때는 당론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온다면 주식시장의 반응은 뭐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한 어느 정도 강도일까요? 회복력이 좀 크게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한적일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뭐 이스라엘 증시보다 더 상승폭이 못하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글로벌 증시와 좀 디커플링이 많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금투세 관련된 결국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말라가는 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해서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일단은 그 상승세에 대한 부분이 눌렸던 부분에 대한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850 정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650에서 2,700 정도의 어떤 제가 볼 때는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에 힘을 싣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과 또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조금 차이가 있는 두 분의 의견을 확인을 해봤고요. 3법 개정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좀 동의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죠. 연말까지 반도체 2차 전지보다 제약바이오. 네, 지금 뭐 실시간 뉴스 보다 보니까 오늘 뭐 유럽연합에서는 중국의 전기차 최고 45% 관세율 적용하는 방안 통과 전망된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네요. 반도체 2차 전지 이들보다는 지금 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임순재 대표님. 네, 뭐 전반적으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서 이제 이런 기술 성장주에 대한 관심사항이 좀 커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아마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뭐 물론 뭐 나쁘다라기보다는 이제 최근 들어 업황 부진 가능성이 계속 좀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의 상승을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도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가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고, 뭐 그런 얘기 때문에 국내외 주요 증권사들이 지금 관련된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뭐 실적을 하향 조정을 하면서 주가도 같이 좀 목표 주가도 인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런 반응이 있긴 하지만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뭐 투자 심리 자체가 최근 조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반등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올해 실적은 일단은 뭐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포기했을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의 전기차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지금 부진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광물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세 지속으로 인해서 수익성 악화는 뭐 올해는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전기차가 올해보다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선반영되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상승폭이 향후에는 좀 제한될 가능성은 좀 있다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관심사항을 갖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상대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가 영향을 좀 덜 미치는 섹터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양당 후보 모두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이제 육성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중국 업체들의 규제도 여전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오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 신약 물질에 대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유한양행을 비롯해서 뭐 알테오젠 아니면 리가켄바이오 같이 이제 이런 기술 수출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에 반영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같은 게 이제 뭐 내년 이후서부터는 뭐 들어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기술 수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계속 관심 사항이 커지면서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의 국내 출시도 지금 뭐 이번 달 중순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같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면 뭐 개별적인 이런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관련된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매수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국내 출시 같은 이슈도 있고 실적, 미국 대선, 금리 인하 이런 것들 모두 고려했을 때 제약 바이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윤여민 이사님은 어떠실까요? 네, 사실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좀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직관적으로 좀 보게 된다고 하면 그 코덱스 반도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코덱스 헬스케어를 이제 딱 세 개를 차트를 놓고 비교해 보면 네. 확실히 코덱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계속 경신해가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코덱스 2차전지라든지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좀 헬스케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국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현재 지금 상황의 주도주가 어떤지를 좀 단편적으로 직관적으로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뭐 생물보험법에 대한 수혜 뭐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보게 된 밸류업 지수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의 뭐 자사 주소가라든지 주주 환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지금 제약바이오도 하고 있습니다.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종근당이라든지 WA 중해제약 같은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고배당의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나오는 어떤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는 곳에서 이제 배당까지도 하게 되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성장주로서의 어떤 완벽한 면모를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이제 IPO가 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름 테라피틱스부터 해서 파인 메딕스 같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IPO 시장도 지금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활발하게 결국 이제 돈이 몰리는 좀 그러한 시점이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뭐 상당히 많이 얘기했고 뭐 생물보험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 연말로 갈수록 뭐 주주 배당이라든지 어떤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 여기 또 IPO까지는 돈이 몰리는 여러 가지 좀 어떤 환경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또 3분기 혹은 4분기에 실적 관련된 부분에서 봤을 땐 반도체나 2차전지보다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쪽에 좀 더 관심이 쏠리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반기까지는 제가 볼 땐 뭐 12월 정도까지는 그래도 제약바이오 섹터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러한 시세가 뭐 제가 볼 때는 좀 과장스럽게 말하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 그런 여지는 한번 분명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자체가 보여준다라는 관점에서 역시나 제약바이오다라고 꼽아주셨고요. 뭐 그동안 종목도 잘 엄선해 주셨고 뭐 셀트리온만 아픈 손가락이실 것 같고 탑픽을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주가들이 50일 신저가를 가는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알테온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종목들을 다시 잡기에는 지금 다시 또 50일 신고가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서 셀트리온이 안 갈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들 합병에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금 제가 볼 때는 숨겨진 히든 이슈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주 환원 실적을 보게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도 못 갈 이유가 없다. 21만 원대 어떤 저항대를 뚫게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24만 원에 대한 트라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워낙 퓨처캠 등의 종목으로 또 뭐 의료, 미용 의료기기 등 이런 종목 잘 선별해 주셨는데 탑픽 현재 셀트리온 윤여민 이사님 꼽아주셨고요. 임순재 대표님은 유한양행 ST팜 탑픽으로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 보시죠. 유가 변동성 확대 석유화학 지금이라도
네, 유가 변동성 일단 중동 리스크로 다시 한번 간밤에 부각이 됐고요. 여기에 또 중국의 부양책 효과를 생각했을 때 화학 섹터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석유 유통 관련된 종목들이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중동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전일 이제 급등을 했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석유과 관련 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좀 다른 이제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란과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확전을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이제 석유 관련된 특히 호르무즈 관련된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유가가 급등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최근에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가가 안정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아지고 있는데 만약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확산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글로벌 경제적으로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미국이나 뭐 중국 아니면 뭐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쉽게 동의하기에는 좀 어려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현재 외교적 타협이 집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최근에 석유화학 종목의 강세는 뭐 이런 유가 상승이다라기보다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영향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석유 제품 관련된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의 과잉 생산 우려로 인해서 지금 국내 석유화학 제품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중국 내수가 뭐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 내수에서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단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석유화학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를 뭐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향후에 뭐 중국의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석유 제품 가격이 아직까지는 움직임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발표된 지 얼마 안 됐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일단 그런 이제 석유 제품 가격의 상승폭이 과연 얼마만큼 될지를 확인한 이후에 보셔도 늦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 내의 과잉 이런 설비에 따라서 나오는 제품이 중국 내에서 계속 소비가 충분히 될지 아니면 중국 내에서 소비가 되고도 남는 건 다시 수출이 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게 다시 실망감으로 추세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단 석유 제품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중에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신다는 점도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뭐 만약 공격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받는다면 네, 받는다면 되는 거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과의 뭐 직접적인 전쟁을 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공군력이나 아니면 미사일을 통해서 서로 공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국방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 공군보다 절대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쉽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전쟁을 한다라고 해도 상당한 긍정적인 반응을 받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란 입장에서 보면 현재 수준에서 위험 관리를 하는 게 가장 이란 상황에선 좋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적인 이제 문제,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그런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슈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확전을 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에 그러니까 같이 말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스라엘이 추가적인 공격이 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유가 측면에서 보면 큰 영향은 없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있지만 그보다도 중국의 부양책 또 추가적으로 나올 부양책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석유 제품 가격의 상승 여부를 좀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탑픽은 잠시 후에 좀 보도록 하고요. 윤여민 이사님, 유가 변동성 커지고 있는데 석유화학 담아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의 매수 관여도가 좀 낮은 섹터들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쟁과 관련된 부분 혹은 이제 중국 어떤 소비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양측을 좀 놓고 따로 떨어뜨려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단기 트레이딩, 지수가 지금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런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수급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매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접근하시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하게 지금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외국계 증권사들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 효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보다 일단은 이번에 국경절과 관련돼서 지금 어쨌든 중국에서 상당히 좀 연휴가 좀 길게 나오고 있고, 지금 중국인들의 소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석유와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를 먼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돼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종전이나 평화를 가져갈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타냐후 어떤 총리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이 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확전을 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란이라든지 미국 같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국들 같은 경우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분쟁과 관련된 뉴스는 나오겠습니다만 확전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영역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중국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이번에 국경절 연휴에서 얼마큼 소비가 되는지, 결국 소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라든지 어떤 이런 쪽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해보신 후에 제가 볼 때는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을 좀 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이사님도 관심을 갖되 확인할 부분은 1차적으로 중국의 소비다. 이후에 생산까지 연결되는지 보자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탑픽 알아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S-오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S-오일에 대한 아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부진할 것이다라는 이제 많은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번 올해는 아마 실적이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내년부터는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지금보다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반등으로 S-오일 꼽아주셨고요. 윤 이사님. 저는 사실은 이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그냥 유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다시 또 어떻게 보면 지수가 반등한 상황에서 일반 섹터로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몰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석유화학 쪽에 대한 포트폴리오 변경은 좀 불가피하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관심주는 좀 말씀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도 역시 이스라엘 이란 상황 추이를 보고 대응할 수 있는 종목으로 S-오일을 주셨기 때문에 변수 변화들을 좀 체크한 이후에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거인의 시선 통해서 오늘 오후장까지 내놔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